안녕하세요. 저는 데이즈 파이썬 시마스터디 4주차 기초통계와 판다스 연산 수업을 맡은 한국언어문학과 18학번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기초통계 이론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파이썬에 있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스터디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주피터 노트북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통계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남역 한복판에 손님이 정말 많은 카페가 있는데요. 손님이 정말 많고 직원들 역시 되게 바쁜데 카페 매출은 오르지를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달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매출 영수증을 취합해서 어떤 날짜와 어떤 시간에 어떤 메뉴가 가장 많이 팔리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재방문율이 낮다는 문제를 파악했고, 이 결과를 통해 방문 이벤트를 기획하고 재방문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단지 코드를 짜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한 기술만 연마하는 게 아니라 통계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 카페의 사례처럼 필요한 내용을 전부 조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 평균 학점을 알아보고 싶을 때 모든 대학교의 재학생에게 평균 학점을 물어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는 모 집단이랑 표본 집단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모집단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집단 전체를 말하고 표본 집단은 조사하기 위해 추출한 모집단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모집단을 전국 대학생으로 놓았고 그리고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을 한양대학교 학생으로 한번 상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 대학생 평균 학점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표본 집단으로 삼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 이 결과를 판다스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판다스 라이브러리로 실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통계에 대한 뭐 몇 가지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균은 모든 관측값을 더해서 관측값의 개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평균의 개념은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평균은 관측값의 분포를 알아보기에 정말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값들의 편차가 너무 클 때는 관측값을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안산 시민의 평균 임금을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치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월 10억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통계값은 관측값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평균의 오류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분산인데요. 분산은 평균에 대한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나 조금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일단 각 값과 평균 값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근데 왜 편차를 제곱하는지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각 값과 평균 값의 차이인 편차를 모두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편차를 제곱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 1, 2라는 값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값의 평균은 1이 될 것이고 각각의 편차는 마이너스 1, 0, 1, 2 될 것입니다. 이 편차를 모두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각 값들과 평균값의 차이를 나타낼 수가 없어서 편차를 제곱한 값을 평균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
1, 0의 제곱은 0, 1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더한 값의 평균인 1이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이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말하는데요. 분산은 편차를 제곱하기 때문에 그 분산 값만 보게 되면 값이 크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값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의 루트를 씌워가지고 숫자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하게 하는 값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앙값과 최빈값이 있는데요. 중앙값이라는 거는 모든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개수가 만약에 짝수개일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값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2개의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빈값은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값을 말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0, 0, 0, 1, 1, 2, 2, 3, 이 데이터의 중앙값과 최빈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총 개수는 8개,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값은 1, 1, 이 2개인데 1과 1의 평균인 1이 중앙값이 될 것이고 그리고 최빈값은 3번 등장한 0이 최빈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 판다스를 이용해서 한양대학교 학생 평균 학점에 관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본 후에 그리고 통계값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4명을 조사하게 되면 당연히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 역시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스터디 하려고 제가 간단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판다스 다들 준비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먼저 파이썬에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판다스를 먼저 설치를 해줬고 한양대학교 평균 평점이니까 HY 스코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물론 데이터 프레임은 이미 있는 엑셀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간단한 예시를 가져왔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름은 재성, 수진, 은진, 은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 50, 70, 99로 하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봤고 제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재성, 수진, 은진, 은선이 들어갔고 이제 퍼센테이지랑 그레이드 각각 해당하는 학생들의 값에 맞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학생들의 그레이드 평균을 알고 싶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DF라는 거는 이제 하이스코어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 DF에 하이스코어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DF의 평균이라는 뜻으로 min DF 이렇게 할게요. 그레이드라는 열에서 추출해 왔고 평균을 알려준 함수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그레이드 이 4명 그레이드의 평균인 66.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열의 평균 값을 구한 거고 이제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각각 평균을 알고 싶을 때는 아까랑 똑같이 하고 min df에 여기 대괄호 해서 그레이드라는 열을 따로 설정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df min이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print df 이렇게 하면 퍼센테이지의 평균 점수 그리고 그레이드의 평균 점수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이 어떤 건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하나 알기보다는 이 데이터 모든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시면 전체 통계를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똑같이 DF에 하이스코어를 넣어주고 df describe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통계를 보면 일단 응답 개수는 4개인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각각 62.25 그리고 66점인 것을 알 수 있고 ST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센테이지와 그레이드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 표준 편차가 각각 29 그리고 19점 몇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의미는 퍼센테이지가 그레이드보다 더 각 값들과 평균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in은 최소값으로 퍼센테이지의 최소값은 30 그리고 그레이드의 최소값은 49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25%, 50%, 75% 맥스 이 지표는 다시 PPT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우신 점 없으시죠? 없으실 걸로 생각을 하고 네, 먼저 분위수, 퀀타일이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백분위수를 말씀드리면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100등분 했을 때 그때 X%인 관측값을 말하는 수입니다.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개념은 매우 쉽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료의 20백분위수는 자료의 값들 중에 20번째로 작은 값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50백분위수는 중앙값과 동일하게 되겠죠. 중앙값은 그 자료들을 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그리고 이제 성적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90점을 맞은 학생이 있다고 쳐볼게요. 90점이 80 백분위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 학생의 백분위는 80%가 되겠죠.
네, 백분위 수가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백등분한 것이라고 치면 이제 4분위 수는 자료를 4등분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1 4분위 수는 25%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제2 4분위에 있는 수는 50%에 해당하는 값. 이거는 아까 백분위 수랑 똑같이 중앙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 4분위 수는 75%에 있는 값이고 제4 4분위 수는 100%에 있는 값입니다. 이 4분위 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속 확률 분포의 개념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확률 분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확률 분포라는 말은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인데요. 이 개념만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률 분포에는 이산 확률 분포,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 그리고 또 예외적이지만 이 두 분포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분포도 있습니다. 먼저 이산 확률 분포는 모든 함수의 값이 0보다 큰 값이 나오고 또 모든 확률을 더하면 1이 됩니다. 하지만 연속 확률 분포는 함수의 값이 연속한 값들 중에 어떤 것이든지 나올 수 있고 여기 옆 PPT에 예를 든 것처럼 23.55라든지 99.999라는 값이라든지 어떤 값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확률을 더해도 1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도 조금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제 데이지 회원인 분들 중에 2학년인 학생의 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데이지 회원 중에 2학년인 학생의 수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10.5명 이런 숫자는 당연히 나오지 않겠죠. 데이지 전체 회원 30명 중에 2학년 학생이 20명이라면 2학년 학생 수가 나올 수 있는 범위는 0명부터 20명 이 사이까지만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하지만 데이지 회원들이 하루에 마시는 음료수의 양을 한번 알아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500ml의 음료수를 마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리터의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점 몇 자리까지 붙은 단위로 음료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500ml, 1리터 이렇게 마시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이 값들은 당연히 정확히 정해져 있지도 않고 자로 잰 듯이 자를 수도 없어요. 이게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위 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왜 연속 확률 분포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확률은 이산 확률 분포로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먼저 4분위 수에 관한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터 12까지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 데이터의 1분위 수는 25% 위치에 있는 3, 그리고 4의 평균인 3.5가 되고 2분위 수는 50%에 위치해 있는 6, 그리고 7의 평균인 6.5, 그리고 3분위 수는 75%에 위치해 있는 9와 10의 평균인 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IQR이라고 인터쿼타일 레인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개념은 4분위 수 상위 75% 지점의 값, 그리고 하위 25% 지점의 값, 그러니까 Q3랑 Q1 이 값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데이터가 평균
혹은 중앙값 이런데 얼마나 가까이 퍼져 있는지 삼포도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삼포도는 흩어진 정도라고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IQR 값을 확인해 보면 9.5에서 3.5를 뺀 6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중앙값보다 IQR 값이 조금 더 왼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만 대부분 균등한 값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분위수의 예시와 구하는 방법 정도만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박스플롯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박스플롯은 사분위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박스플롯을 그리게 되면 많은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 데이터 집합의 범위와 그리고 중앙값, 이런 값들을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산 시민의 임금 평균을 알아보는데 어떤 한 시민이 10억을 받게 되면 그것은 안산 시민의 임금 평균을 내는데 포함시키기 조금 어려운 것이 있겠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박스플롯 가장 위에 동그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웃라이어라고 적혀 있는데 아웃라이어는 이상치라는 뜻이에요. 이상치를 정하는 기준은 IQR,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3, 4분위수에서 1, 4분위수를 뺀 값을 1.5로 곱한 선보다 더 위쪽에 위치해 있으면 이거는 이상치라고 분류를 합니다. 왜 이걸 이상치라고 분류를 하냐면 이 값은 연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값을 대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상치로 분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대표하기 어려우면 그 값은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상치로 분류해서 빼버리는 것이 통계의 규칙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점선 아래에 있는 실선은 1.5 IQR 값 이내에 들어오는 모든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네모난 부분은 3분위수에서 1분위수까지를 표시한 부분인데요. 그 안에는 중앙값 그리고 평균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중앙값이 평균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값들이 중앙보다 더 아래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조금 컴팩트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부분만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정말 기초적인 부분은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확률과 통계 같은 부분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멘토들한테 물어봐 주셔도 되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그 통계학의 정말 일부분만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통계 수업이 많았으면 좋겠다. 더 많은 통계 지식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데이지 운영진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수업을 조금 더 깊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통계 수업을 주로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또 판다스 라이브러리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주피터 노트북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